슈민이는 스파이더맨 어땠어요? 어. 어. 아, 별로였어요? 그렇구나. 왜또 좀 허전했어요? 어. 아, 진짜로요?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아, 주인공 애가 너무 우유부단했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좋아요. 승욱이는요, 스파이더맨. 액션씬을 불만했는데 스파이더맨이 민폐였어요. 아, 스파이더맨, 민폐 스파이더맨. 아, 그렇구나. 좋아. 지민이는 스파이더맨이죠? 어? 예? 지민이 혹시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닮았는데, 되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하여튼 그렇다. 학교도 다 같이 보러 갔다는 거죠. 은찬이도 다 같이 봤어요? 그래, 하여튼. 은찬이 재밌었어요? 그냥 어. 재밌지도 않고 아, 재미없지도 않고. 이게 다 다르구나. 아니, 나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게 봤냐면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많이 슬퍼요. 이렇게 막 눈물도 많아지고, 이렇게, 난 짠하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는데 뭐 가슴이 막 먹먹하고, 왜 마지막 장면에 이거 뭐 그게 막 여러분 다 봤으니까 그거 마지막 장면에 그 MJ 찾아가서 남자친구인 거 안 밝히잖아요. 왜? 왜 안 밝혀요? 상처 보고. 왜? 자기를 알면 다치니까. 여러분 그 되겠어요 그게?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만 하면 사랑이 다시 시작될 게 100% 분명한데도 우리 사랑이 시작되면 너가 다칠 텐데 이런 이 느낌. 저기 누가 원상이 사랑 해봤죠? 아니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다음 가자. 자 보자. 나이튼. 슬프네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슬프다니까요. 네, 나이 들면 슬프다니까요. 자 보자. 이거는 자기 상황에 슬픈 게 아니고 누가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어디 갔어? 힘거 나왔지. 자, 2번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그 강의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거 산염기하고 전기화학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드린 그 강의 다 보시고 숙지하시면요. 이번 시험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진짜 100%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그 드린 강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드린 강의를 꼭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자체 이온화라는 말인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이제 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자체 이온화라고 쓴 건데 이거와 관련된 또 중요한 연력학적인 그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은 그 자체 이온화 반응을 표기할 땐 이렇게 쓸 수 있죠. H2O 한 다음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기하는 그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H 플러스 이게 H2O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것들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음이온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물 분자 사이의 충돌을 통해 이렇게 H 플러스가 그 H3O 플러스 이렇게 이제 옥소늄 이온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H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그 이름이 이제 그 수소 이온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프로톤 이렇게 쓰는데 H3O 플러스는 이름이 하이드로니움 이온이에요. 하이드로니움 이온. 근데 얘는 우리말 번역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쓸 땐 하이드로늄 이런 식으로 그 삼국시대 때 썼던 이두처럼 그냥 발음 그대로 씁니다. 아시겠죠?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영어로는 프로톤인데 우리말로 수소이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 그대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KW 자체 이온화 상수를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KW로 표현을 할 때는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꼴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결론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에선 첫 번째 아마 온도가 변화돼서 어떻게 되느냐의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재밌는 건 요겁니다. 물의 요 자체 이온화 반응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자자잔. 흡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온 조건에서 더욱 자발적이 돼요. 여러분 그 저번 학기 때 르 샤틀리의 원리 배웠죠? 그 르 샤틀리의 원리 했었죠? 14장 그러니까 뭐냐 그 화학 평형 챕터 했었죠? 그 르 샤틀리의 원리의 기본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흡열 반응은 더 잘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수식 중에 이런 수식이 있었을 텐데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분의 1 R분의 델타 S 이런 수식이 있었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 저 반응이 흡열이란 얘기는 요 엔탈피 변화가 요게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평형상수도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는 커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는 자, 그 평형상수가 바로 KW가 되겠죠. 바로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를 KW라고 하니까 이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PKW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P라는 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로그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KW가 커지면 PKW는 작아져요. 언제? 지금처럼 온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논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지금의 온도에서 PKW가 13.7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보통 PKW가 14죠. 어디서? 25도씨에서. 왜냐하면 이 KW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요. 어디에서? 25도씨에서. 그걸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PKW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25도씨보다 지금 온도는 더 고온이겠어요? 더 저온이겠어요? 지금의 이 온도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5도씨보다 더 고온인 어떤 온도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1. 이 온도에서 중성.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기에 있는 pKw를 2로 나누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13.7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85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여러분 보통 수용액의 액성이 중성이다라고 하면 pH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pH 7이 중성인 건 온도가 몇 도일 때? 25도일 때 그런 거고요. 보시다시피 pKw 자체가 이 틀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중성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중성이 6.85인 거야. 그렇다면 pH 7은 지금 염기성이라고 봐야지.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가 되니까? 기준이니까 그 기준보다 더 커졌으니 지금 언급하고 있는 pH 7은 염기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토대로 3.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어 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니? 그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 2번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염을 이용해서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 염을 물에 녹여 염기성이 되는 어떤 염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바로 예를 들어 CH3COONA 이런 수용액이면 딱 염기성 수용액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건 CH3CONA에서 이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고 CH3CO에서 얘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 NaOH. 자, 아시다시피 얘는 무슨 염기예요? 강염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물 속에 짜잔 하고 집어넣으면 거의 100%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이온화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OH-가 바로 강염기의 대명사인 거죠. 우리가 강염기성이다 라고 하는 건 물속에 저렇게 OH-가 잔뜩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런 놈, 이런 놈의 역할이 뭐냐? 바로 얘를 우리가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자,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어요, 없어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반응성이 있어요, 없어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반응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라고 하죠? 그런 건 뭐라고? 있긴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거. 그럼 뭐라고?
구경꾼. 그래서 이렇게 NaOH와 같은 강염기성 물질은 물의 녹아 강염기가 될 수 있는 OH-라는 부분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식의 구경꾼 양이온 부분이 함께 있는 녀석을 우리가 강염기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CH3COOH 아시다시피 얘를 우리말로다가 우리말로는 초산이지. 우리말로는 초산. 초산이라고 하는 말 왜 쓰는 거예요? 바로 식초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쟤를 이제 우리말로는 초산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아세틱 애시드죠. 아시다시피 얘는 무슨 산이에요? 얘는 바로 약산이죠. 그래서 얘는 물속에서 CH3COO-와 H+로 이온화될 수 있으나 이때 평형상수 산에리 값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문제에서 주니까. 어쨌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 평형상수니까 이 반응이 정반응으로 잘 진행이 된다, 뭐 그렇진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온화된 정도를 보면 보통의 조건에서 한 1% 정도만 이온화를 합니다. 한 1에서 한 5% 사이 아시겠죠? 얘는 거의 100% 다 이온화를 하는데 얘는 따져보시면은 막 거의 한 5% 내외? 그 정도만 이온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약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자, 중화 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salt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다. 뭔 말이냐면 지금 예로 든 산이 얘죠. 그리고 지금 예로 들 염기는 누구겠어요? 바로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사이에 중화 반응이 된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OH-하고 여기에 있는 요 수소하고 반응을 해. 그럼 어떻게? CH3COONa와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건 물이고요. 요걸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저 생성된 염에 의해 뭐가 나타난다? 가슈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 만들어진 염이 우선 물속에는 거의 100% 요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의 역할은 구경꾼이라고 했죠? 아, 곧 또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구경꾼을 영어로? 곧 뭐 내년이 뭐야? 2학기 때는 영어로 바로 이제 책을 쓸 테니까 뭐 나온 김에 해보자. 구경꾼 영어로?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두세요. 그죠? 이제 곧 영어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경꾼을 영어로 스펙테이터. 자, 어쨌건 그래서 Na+는 물에서 이온화가 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CH3CO-는 어떻게? 짜잔. 자, 이게 뭡니까? 수용액 중에 있는 물이겠죠. 얘가 반응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수소가 다시 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요렇게 이런 일련의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염이 만들어지고 염 중에 양이온 음장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내고 마이너스 음이온이 물이랑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OH-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만들어진 OH-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슈미나? 슈미 잠깐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어디 가지 마세요, 알겠죠? 같이 있어 나랑. Stay with me. 알겠죠? 어쨌건 OH-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염을 물속에 녹이면 염기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종합해서 쓰면 산은 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반응한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약산이죠. 근데 염기는 염기인데 지금 반응하는 염기는 무슨 염기예요? 강염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염이 만들어지는데 그 염이 얘인데 물에 녹았더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원래 염기의 속성이 강한 녀석이 들어오면 만들어진 염의 속성이 염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참고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강산과 약염기의 중화 반응 후 염은 그러면 역으로 무슨 성격을 나타내겠어요? 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굴 따른다? 요 강한 놈을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염기 사이에 어떤 식으로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강한 녀석의 성격이 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고 싶다면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생성염을 물에 녹여 놓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논술해 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합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문제. 룰루랄라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뭐를 구하래요. 근데 뭐냐면 그 상념기와 관계된 어떤 그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체 배점이 7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배점이 7점이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굉장히 큰 편이죠. 그죠?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얘가 새끼 문제가 1, 2, 3, 4, 5로 나와 있어요. 근데 새끼 문제 1, 2, 3, 4, 5를 보시면 모두 다 단답형이죠. 자, 지금 이 문제가 단답형이죠. 그럼 이 말은 풀이 과정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답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3번에 내가 지금 차근차근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를 완전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돌돌돌 외워서 문제를 보자마자 팍 답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는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이를 암기를 해서 스피디하게 풀 수 있느냐가 이번 시험 중간고사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이고 자시고 이 풀이 과정을 완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혹시 계산기 가지고 온 사람? 가지고 왔어요? 계산기 가지고 온 사람은 꺼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수업 시간에는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옵니다. 알겠죠?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옵니다. 알겠죠? 내가 계산기 사용법 얘기해 준 적 없죠?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공부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내 수업 시간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계산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서로 여러분 뭐 계산기 뭐 뚝뚝뚝뚝 누르면 계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계산기에는 아주 재밌고도 희한한 기능들이 막막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1.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 HBr의 pH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묻네요. 보이죠? 보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3번에서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분 싹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1. 요 HBr은요 어떤 말을 쓰냐면 초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보다도 산이 세다? HCl. 자, HCl을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염산보다도 더 산이 강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쟤도 하여튼 강산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강산이면 얘는 어떻게 이온하겠어요? 100% 이온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얘가 100% 이온화를 하고 나면 뭐가 맹그러질 거냐? 바로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음이온이 맹그러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게 100% 이온하고 나면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얼마나 생기겠어요? 이 정도 만들어지겠죠? 그 있는 만큼 다 이온화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표현의 편의상 얘를 C0로 이렇게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요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전화량 보존. 앞으로 양론 문제를 풀 때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자, 전화량 보존이 뭐냐?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합니다. 수용액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하를 따로 띠고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런 물체들 중에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마이너스만 모여 있는 거, 순순히 플러스만 모여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은 강력한 힘입니까? 약한 힘입니까? 바로 전우주를 구성하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절대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엉겨 있는 거. 그게 무슨 화학 반응이건 항상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온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화학 반응과 관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온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어쨌건 강산이니까 물에 녹아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H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물속이니까 물의 자체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도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HBr을 넣었으니까 요렇게 브로마이드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 말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이온, 음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게 다죠? 다죠?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얘 사이에 짜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앞쪽에 있는 이게 양전하량이고요. 이게 바로 총 음전하량인 거죠. 양이온 하나당 플러스 전하 하나니까 음이온 하나당 마이너스 전하 하나니까 총 양이온의 농도가 총 양이온 전하량이 될 거고요. 총 음이온의 농도가 총 음 전하량이 될 거란 얘기죠. 그게 뭐가 돼야? 같아야 중성이 되겠지.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OH 마이너스 더하기 C0라고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브로마이드 마이너스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세 번째,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평형상수는 뭐가 있죠? 바로 KW가 있겠죠. KW는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수용액 중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이죠. 이때 이 자리에 이걸 넣자. 그럼 얘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짜잔,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 농도는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C0 플러스 룰 C0 제곱 4KW 오버 2. 됐나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가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으란 얘기고요. 이 자리에다가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넣으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해보세요.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은 뭐 나와요? 자, 실수 없이 하나 봅시다. 1.05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바로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숫자를 넣고 계산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pH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pH라고 하는 게 H 플러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7.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서술형이에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답안지에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풀어보라는 문제도 유명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보라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겸사겸사해서 이 풀이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단답형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딱 보자마자 3초 만에 7 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7, 그 다음 2번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농도가 매우 묽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의 경우 이 농도를 봅시다. 보시다시피 농도의 상태가 매우 저농도죠. 매우 저농도로 있으면
이땐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의 자체 이온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HBr이 강산이라고 하는 것에 눈여겨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강산 강염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자체의 농도가 저농도면 차라리 그냥 물 자체의 자체 이온화가 훨씬 더 중요한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pH가 7이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물 자체의 자체 이온화로 pH가 7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농도를 딱 봤을 때 너무 적은 농도잖아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그냥 pH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물을 반쯤 따르고 내가 너무 급해서 여기다 쉬를 한 거야. 그럼 이 컵에다가 내 쉬 반, 물 반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그야말로 오줌물이잖아. 맞지? 물 반, 오줌 반 넣으면 오줌물이지, 알겠어요? 자, 근데 내가 바다에 놀러 갔어요. 바다에 놀러 갔는데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조난이 된 거야. 그래서 망망대해 혼자 둥둥 떠 있어. 갑자기 쉬가 마려워. 그럼 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화장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되잖아. 그냥 쉬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무슨 되겠어요? 자, 그럼 내가 바닷물에 쉬를 하면 온 바닷물이 오줌물이 돼가지고는 전 세계 모든 물고기들이 내 오줌물을 먹는 건가? 저 어떻게 생각해? 자, 바다에 쉬하면 오줌물이에요? 그냥 바다예요? 그냥 바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바다에 쉬를 하면 내 쉬는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취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로 희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바다에서 오줌 싸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로 있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자마자 7 하고 그냥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한번 살펴봅시다. 찍을게요. 준다잉. 준다. 두 번째 2. 0.55몰 C5 H5N KB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에서 pH가 어떻게 되냐?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보면 나는 바로 이렇게 풀어요. 딱 보자마자 그렇다면 OH-가 이렇게 되고 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서 넣고 바로 pH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결과를 보시면 수식을 이렇게 딱 써놓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뭐로 나오더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7.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를 여기다가 쇽 넣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값이 뭐가 나오느냐? pH가 9.891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역시 15초 안에 정리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저런 풀이를 외우고 있느냐? 이제 그걸 차근차근 이해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묘한 놈이 있죠. 피리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생겨내냐면 이렇게. 자,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러면 뭐 값은 됐고. 자, 요 놈의 루이스 구조는 이러합니다. 이게 바로 PDD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여기 질소이죠, 질소. 그 질소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5개, 수소 5개죠. 그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각 꼭지점마다 탄소 하나에 수소 하나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각 꼭지점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붙어 있는 수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분자식 얘가 실제로 구조적으로는 이겁니다. 이 질소에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지금의 경우 짜자자잔 물이랑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소 있죠? 얘랑 얘가 이합 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하면서 이 질소가 형식 전화가 1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선 수소하고 산소 쪽 사이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1-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런 양이온을 피리디니움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피리딘을 예로 들고 있는 게 지금 이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가짜가 무슨 말이야? 가짜가 더할 가짜고요. 숫자가 무슨 말이야? 숫자. 물.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된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된다. 하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피리딘이라고 하는 저 분자를 보고 머릿속에서 이 반응을 바로 떠올려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이때 얘
처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피리딘이 0.5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반응을 해요.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Y만큼 반응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만큼 생기겠죠. 그럼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0.5 빼기 Y 얘가 Y만큼 생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했죠. 물이 더해져서 OH-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뭐 KB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슈분해 상수가 되죠. 자, 그 가수분해 상수는 이 또한 평형상수의 한 종류죠. 이름만 가수분해 상수지 그냥 쟤도 어떤 평형상수라고요. 그럼 평형상수는 뭐 분해 뭐? 반응 부분의 생성물. 그러면 이때 반응물이 누구고 생성물이 누구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생성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C5H5N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over C5H5N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이때 명심할 것. 자, 이 H2O 여기서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H2O는 이런 산эл이나 가수분해 반응에서의 용매죠. 이 용매는 평형상수에 어떻게 되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2O가 여기에서 마치 반응물과 같겠지만 저 H2O가 전체적으로는 용매가 되기 때문에 산эл이 반응에서는 저 평형상수식에는 이렇게 나타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을 넣는 거죠. 어떻게? y제곱에 0.55 빼기 y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를 여기에 있는 가수분해 상수 값이 뭔지 조사하는데 얼마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y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y가 바로 누구의 농도이기도 하니까요. OH-의 농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딱 구하자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에 대한 뭐다? 2차 방정식이구나. 맞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근해 공식으로 풀기가 편해요, 귀찮아요? 약간 귀찮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죠? 2차 방정식을 넣어요. 계산기에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가 보통은 좋은 계산기면 3차 방식 근해 공식까지 들어있거든요. 어떤 건 4차 방식까지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근해 공식 기능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알겠죠? 근데 근해 공식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테크닉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이 수식을 보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래도 되나요?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응용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때 계산기가 있는 사람은 계산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계산기 입력창에다가 우선 특별히 의미는 없는 어떤 더미 하나를 입력을 할 겁니다. 계산기상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계산기상에 0.01이라고 치고요. 딱 입력 키를 치세요. 보통 이제 EXE라는 키가 있죠. 계산기에 execute 실행하다라는 키인데 딱 치면 0.01 놓고 탁 엔터를 치면 얘가 계산기에 딱 들어가면서 결과가 0.01 이렇게 뜰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계산기에는 어떤 키가 있냐면요. 바로 ANS라는 키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계산기에 ANS라는 키가 있죠. 그게 무슨 키예요? 바로 answer를 줄임말인데 이 ANS 키는 계산기 상에서 직전 계산 결과가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키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0.01에서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럼 0.01 자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이 ANS 키는 무조건 직전 계산 결과가 바로 들어가요. 왜냐면 왜 이런 키가 계산기에 있냐면 보통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어요. 한 번 계산한 그 다음 뭐 또 붙여 좀 더 하고 좀 더 붙여 계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편의상 이런 키를 만들어 놓으면 직전 계산 결과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공학자들이 이런 키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ANS 키를 찾아서 한번 쳐봐요. 치고 엔터를 쳐봐요. 그럼 여기 숫자가 뭐가 뜨겠어요? 당연히 0.01이 뜨겠죠. 직전 계산 결과가 이거니까요. 알겠죠? 딱 그 상태에서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말고 계산기상에 이렇게 칩니다. 딱 이렇게 칩니다. 계산기상에 이렇게 칩니다. 한번 쳐보세요. 쳤어요? 계산기상에 이렇게 쳐봅니다. 자기가 만약에 카시오나 샤프의 일정 이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쓰고 있으면 무조건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플로도 공학용 계산기 어플이 있죠. 공학용 계산기에도 이 어플 계산기에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봐요. 이렇게만 딱 치고요. 아직 엔터 치지 마세요. 치지 말고요. 자, 이제 이 ANS에는 어떤 숫자가 정리되어 있겠어요? 바로 직전에 0.01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엔터를 탁 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그걸 answer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은 0.01이 아닌 어떤 값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계산이 자연스럽게 1이 들어가서 그 다음 ANS2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answer 3번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execute를 이 상태에서 계속 눌러보세요. 그냥 execute 계속 눌러보세요. 톡톡톡 계속 눌러보세요. 계속 누르면 값이 바뀌죠. 원상 확인돼요? 확인돼요? 돼요? 계속 값이 바뀌다가 값이 어떻게 되죠? 어딘가에 수렴하죠. 그 수렴하는 값이 뭐예요? 바로 수렴하는 값이 7.77 어쩌고 저쩌고 10의 마이너스 5승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렴한다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이 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y하고 이 y는 같은 y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n번째 ANS였던 것이 계산을 통해 n 플러스 한 번째 ANS가 돼버리면 그게 만약에 값이 같아졌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 방정식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계산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계산 방식을 바로 뉴토니안 루프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걸 활용하면 이거 여러분 잘 들려요? 뉴토니안 루프 얘기 들었어요? 뉴토니안 루프 들었어요? 오케이 됐죠. 고마워요. 이게 타이밍이 잘 받았어요. 이게 배터리 때문에 살짝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됐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런 뉴토니안 루프라는 어떤 계산 방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요 뒤쪽 내용 조금만 마무리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마이크를 잠깐 제거할게요. 여러분 소리 들어가요? 자, 지금도 소리 들리죠? 요것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들리죠? 배터리. 그래서 요 테크닉을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결과가 뭐다? 7점 반올림하면 7.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피리딘이다. 피리딘은 가수분해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피리딘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을 풀어낼 때 2차 방식이 필요하고 그 2차 방식과 관계한 뉴토니안 루프를 풀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게 뭐예요? 1.1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KB잖아요. 그 다음 0.5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C0 초기 농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의한 가수분해가 일어날 때 그 물질의 초기 농도가 있고 가수분해 상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ANS 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OH 마이너스 농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가수분해 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의 초기 농도와 가수분해 상수가 있다. 그럼 바로 뉴토니안 루프를 통해서 OH-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를 암기를 해야 이런 걸 15초 만에 풀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OH- 농도를 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pH를 구해야 되는 거죠. pH를 구할 때는 또 이런 테크닉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우선 pH는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의 OH 플러스죠.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KW가 H 플러스의 OH 마이너스의 곱이고 그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또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게 14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pH잖아요. 그래서 pH를 H 플러스의 농도를 따로 구해서 pH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pH니까
14한 다음에 얘를 넘겨서 로그 OH-라고 pH를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를 바로 알면 이 수식에 넣어서 pH를 구하면 되는데 H 플러스의 농도를 바로 모를 것 같으면 OH 마이너스 농도를 알았을 경우 이 수식으로부터 바로 p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쓴 게 이겁니다. 문제를 15초 안에 풀려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pH의 정의가 이거인 것처럼 pH를 14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라고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가수분해하는 염기구나. 그러면 초기 농도의 가수분해 상수에 뉴트니언 루프 쓰면 OH 마이너스가 바로 나오고 OH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바로 pH다. 알겠죠? 이래야 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가 그 뒤쪽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화장실 다녀오세요.